조화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각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6년 2월 13일 오전 11시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정현 전 의원에 대해서 언론들이 또 윤핵인 인사냐 문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위원장은 정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12.3 불법 계엄을 계몽령으로 미화하면서 사실상 계엄을 옹호했던 과거 발언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으면 국민의힘은 윤핵인으로 선거를 치르려 하는구나, 이런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현 위원장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TV 등에 출연해서 했던 과거 발언들을 쭉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몽령 타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계엄을 통해 일깨워 주셨어. 이게 계몽령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반국가 세력에 의한 공작을 계엄을 통해 만방에 알리셨다. 이런 식의 계몽령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우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여러 차례 출연했는데 1월에 출연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수만 가지의 국정 중에 최우선이 불법 선거, 불법 개표 의혹. 아니,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무슨 불법 선거에 불법 개표 의혹입니까? 자, 이 불법, 부정선거가 있다면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으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계엄을 통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려 했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대통령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계엄을 통해서만 이 부정선거 카르텔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 계몽령 주장하는 윤핵인 세력이 말해왔던 것과 똑같은 주장을 이정현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엄 선포를 했다면 이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그런 방법을 안 썼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당신 충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당신은 등신불이 되었고 당신을 불쏘시개로 던졌다. 기가 막힙니다. 자, 2월에 고성국TV에 또 출연했는데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인지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 12.3 불법 계엄을 윤석열의 헌신, 희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 깨닫고 거리로 나온 그분들을 무명 용사라고 표현하고 싶다. 자, 3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반국가, 반민주, 반헌법 세력들에게 자기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싸움을 걸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짧은 이 몇 가지 이 문장을 들어도 계몽령 윤핵인이구나 대번에 알게 되죠. 자, 좀 더 살펴볼까요? 자, 2월 25일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은 직후에 이 고성국TV에 출연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최후 진술을 듣고 나서 이정현 위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5번을 읽고 보면서,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5번을 읽었다고요? 5번을 읽고 보면서 우리가 옳았고 그들이 틀렸다. 결국 우리가 이기고 그들이 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자, 이때까지 정신 승리하고 있는 이런 분인데 이렇게 판단력이 흐린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앉혔다고요? 우리가 옳았고 윤핵인 계몽령 세력이 옳았고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틀렸다. 그들이 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였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고성국 씨, 이정현 대표가 윤석열이 옳고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각하나 기각으로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현,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거니까 재판관의 몫이다라고 하면서도 이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완벽한 정치재판소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법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 하나 기각이 나와서 윤석열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 거의 확신하듯이 말했는데, 아니 이렇게 앞뒤 판단을 못하는 분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앉힌다? 이러니 장동혁 국민의힘 이 지도부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앉혀놓으면 대체 어떤 기준으로 공천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또 계속해서 계몽령과 같은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암적 존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말하고, 대통령의 입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듣다 보니까 머리 끝이 섰다. 이런 식으로 갔더라면 나라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그런 나라의 실제를 대통령이 직접 마치 유능한 의사가 건강 진단하듯이 암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진단했다. 이거 완전히 계엄 찬양 아닌가요? 장동혁 대표는 2025년 1월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대적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장동혁이나 이런 이정현 위원장이나 똑같은 윤어게인 계몽령 세력 아닙니까? 자, 그래서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계몽령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말했듯이 한국이 그간 잘 나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선 나라인 줄 알았는데 모래 위에 선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해서 나라를 제대로 된 반석 위에 세우는데 이번에 이 참여했던, 즉 윤어게인 집회 등등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역할을 다 해야 된다.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 또 한국이 5,0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양심적인 국민과 애국 시민의 DNA가 열렬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계몽에 공감하고 느꼈기 때문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런 움직임이 역사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이순신이다. 네,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이고 한 분 한 분이 숨은 영웅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어게인 집회에 나와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순신이고 영웅이다. 이런 식의 계몽령 주장을 폈던 분이 이정현 위원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오고 대선 체제로 들어갔을 때는 또 표변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고를 해야 된다. 계엄 사과를 해야 된다. 자, 대선 국면에서는 또 이렇게 표변하는데 장동혁 대표의 표변과 비슷하죠. 그러니 도대체 지금에 와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들이 또 윤어게인 인사냐, 또 윤어게인 인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냐, 대체 국민의힘은 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언론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또는 이정현 위원장이 정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에 와서는 대체 어떤 생각인가? 지금도 계엄이 정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어떤 애국적 결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여러 언론이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즉답을 피하면서 공천으로 보여주겠다. 혁신적인 공천을 할 테니 그걸 지켜봐 달라고 했는데, 아니 이 계몽령 운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혁신이 있으며 탄핵 기각을 확신했던 이런 판단력밖에 안 되는 인사가 공천권을 휘두른다. 정말 아찔합니다. 이게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 수준이라는 거죠. 여전히 윤어게인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전환길이라는 이따위 인사들에게 휘둘리는 이런 국민의힘입니다. 자, 그래서
언론은 계속 집요하게 물을 겁니다. 아직도 계몽령이라고 생각하느냐? 아직도 윤석열의 계엄을 찬양하는 것이냐?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세력이고 윤 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료하는 것이다. 자, 이런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